네, 가장 좋은 나이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활 습관을 조금 고침으로써 지금 가장 건강한 우리 몸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저의 또 건강의 가이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백투에덴의 김인철 원장님 함께 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가장 좋은 나이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의 나이. 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오, 진짜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 나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행복한 하루를 사시는 거래요. 그런가요? 예, 예. 조금 아까 멘트 하시는데 네네. 나 진짜 그런데라는 생각 제가 잠깐 했어요. 그랬어요. 그 비결을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죠. 만족하면서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네. 아마 특별한 병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어디 특별히 아픈 데 없고 네, 예, 예. 그다음에 조금 아파도 약간 핸들링이 가능한 수준에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라 네네네. 제 친구들 보면 50대 후반이세요? 네. 왜 이렇게 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네네네. 더 젊으신가? 어쨌든 제 친구들 예, 예. 보니까 벌써 네. 친구들도 많이 안 좋은 친구들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제가 중반을 조금 넘었기 때문에 네네네. 후반이라고 감이 드리는데 뭐 중반이죠. 어째 네네. 중반에 가까운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음. 핸들링이 가능한 정도의 네. 통증이다, 뭐 불편함이다. 네네. 그러면 그냥 만족하는 삶이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사실 오늘 날씨가 좀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져서 아침에 왜 이렇게 오늘 추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원장님 반팔로 들어오셔서 제가 아, 네. 깜짝 놀랐었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이렇게 우리 건강도 핸들링 얘기를 하셨지만 네네. 내가 뭔가 생활 습관을 고쳐서 핸들할 수 있을 때가 그렇죠. 정말 최고의 적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넘어가면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수술, 뭐 무릎 수술을 하신다, 뭐 이런 얘기들 듣고 그랬는데 네네. 수술하기 직전에 분들이 많이 오세요. 수술하기 직전에. 네,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인데 네네. 밑자가 본전이니까 네. 제발 한 달만 어. 제발 한 달만. 제발 한 왜냐하면 달만.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잘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네, 그 좋은 네, 게 네.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도 봤고 기껏해야 길어야 2년. 다시 그리고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더 많고 어. 물론 수술해서 잘 된 케이스도 없지 않겠죠. 네네, 근데 있겠죠. 저는 예. 안 좋은 케이스만 자꾸 보니까 아. 병원은 안 좋은 케이스만 그렇죠. 오잖아요. 안 좋아지셔서 다시 가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돼가지고 다 잘 됐어요. 그런 사람들 선전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안 좋은 케이스 환자가 하도 많이 보니까 네네. 수술을 하면 어떤 수술이든지 특히 통증 수술, 허리 통증 수술이나 수술. 무릎 수술이나 어깨 수술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케이스만 하도 보니까 네네. 너무 이제 자꾸 말씀드린 거죠. 수술한다 네네. 그러면 제발 한 달만 와서 제발 치료를 받아보고 가셔라. 네네네. 그래도 안 늦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부탁을 막 자꾸 맞습니다. 드리고. 우리 김인철 원장님이 또 이 분야에는 또 열심히 하려고 하죠.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래주고 계시는데, 자, 일단 백투에덴 한방 클리닉에서 지금 이제 K 한방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식이 한방에 대한 K 한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을 치료를 했는데 네네. 그분도 오래 한의원 여기저기 다니셨던 분이에요. 예.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예를 들면 무릎이 아파요. 네. 무릎 디리타 치료도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건 고질병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요. 이거 이렇게 치료 안 나면 여기 가도 안 낫고 저희 가도 안 그치, 낫고 그치. 뭐 PT 나이 선생님한테 들어서 가도 안 그러나 낫고. 보다. 예. 근데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무릎이 아파도 음. 이게 무릎 자체의 문제인지, 예를 들면 연골 문제거나 그다음에 무릎 주변의 인대의 문제다. 여기까지만 볼 수 있어도 훌륭하신 분인데 예, 요즘에 이제 K 한방에 조금 애드밴스한 의학에서는 네네. 그게 아니라 그거를 예를 들면 무릎을 지탱하는 대퇴사두근이나 뒤쪽에 햄스트링이나 네네네. 여기를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네네. 신경 문제를 봐야 된다. 대퇴내피신경이냐 후피신경이냐 네. 뭐 직근으로 들어가는 신경이냐 네네. 그것도 다가 아니다. 보통 이 고관절에서 찝힐 수도 있다. 네네. 고관절을 봐야 된다. 그것도 다가 아니다. 와. 허리까지 가야 된다.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야, 요즘 K 한방이 그래요? 그렇게 갑니다. 와, 멋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릎 환자가 와서 네. 특별히 이 환자가 오랫동안 치료를 여기 가도 저기도 못했다. 그럼 네네. 저는 여기를 다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무릎 아프다 그래도 무릎만 본다. 네네. 그러면 조금 보통 그렇게 옛날 하시잖아요. 방식이죠. 예, 옛날 보통 그렇게 방식이고 하시고. 요즘엔 상당히 많이 어드밴스 되기 때문에 그 치료를 심지어는 위에 아래도 통증이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릎마에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좀 요통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허리 아프신 분들 너무 네, 많아요. 너무 예, 많고 맞아요, 요통은 맞아요. 뭐 너무 많은데 다 잘 치료하신다 그러지만 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네네. 저도 과거에 실수를 좀 많이 했었고. 네네. 그래서 조금 아까도 여기 국장님하고 조금 얘기를 나누다 들어왔는데 네네. 국장님 여기 코리아타운에 저도 그 의사 선생님한테 주치의를 바꿔야겠어요. 예, 그 예. 의사 선생님 어떤 선생님인지 굉장히 그 가이드를 저랑 이렇게 코드가 잘 맞으실 것 같은. 네네. 그래서 환자를 성의 있게 되게 봐주시는 것도 그렇지만 네네. 약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많이 안 주시고 네네. 생활 습관 고치는 것도 관심이 많으시고 제가 그런 관심- 분이 계세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저도 그분에게 주치의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저랑 코드 너무 잘 맞으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K 한방에 선두주자로 앞장서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네요. 그렇죠. 많이 예. 있으시고요. 네네. 예를 들면 저도 저희 하는 오시면 약 얘기를 음. 달라 그래도 저는 왜 드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네네네. 거꾸로 물어봐요. 아 그래요? 보통 한의원 가면은 네. 한약부터 드시라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 네네. 그게 얼마든지 환자 입장에서 음. 이렇게 그렇지 않고도 핸들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네네. 사실 그렇게 좀 수입을 좀 생기려면 반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심지어는 보약 달라고 오는 분들도 네네. 왜 먹으려 그러냐 이런 문제다. 그러면 요렇게 해봐라. 아 그럼 뭔가 솔루션을 계속 제시를 그렇죠. 해주시는군요. 그렇게 해보고 알아. 네. 그렇게 해서 그게 도저히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거나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러면 또 다음 단계를 찾아보자.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줄게. 예, 저는 예, 그런 예. 케이스가 더 많아서 지금도 한약 달라는데 안 주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아 그래요. 좀 그래요. 저희 환자 중에도 기다려라. 네, 이렇게 하셔라. 네네. 요거를 먹어봐라. 아마존에서 요거 싸면 싼데 요렇게 해서 해결을 해봐라. 네네. 그런 경우가 더 많고 이렇게 네. 얘기하면 저 사기꾼 아니야. 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너무 쉽게 보시면 얘기하셔서. 아세요. 저는 그렇게 더 많이 말을 하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약을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데 처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MT 솔직히 선생님들도-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네. 아까 마음에 드는 MD 선생님도 네네. 저랑 그런 코드가 되게 비슷하신 분이세요. 네네. 약보다는 네. 좀 뭔가 다른 이런 거 다른-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안 되면 그다음에 약 주면 되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근데 사실 원장님이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 더 신뢰가 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네. 뭐 그걸 뭐 신뢰로 바라보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원래 그걸 제가 못 바꿔요. 원장님 성격이. 생기긴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네네. 이렇게 남들이 사실 치과도 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치과도 얼마 전에 갔는데 네네.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봐도 바가지거든요. 저거 막 화가 나요. 그쵸. 왜 그랬냐. 네네. 이런 분한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음.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네네. 제가 그거를 원래 못 참기 때문에 네네. 제가 그렇게 하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그렇죠. 약간 그래요. 맞아요. 아니 근데 사실 아까 무릎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네. 요통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보다 사실 나이가 들면 이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이 빠져서 그런다고. 통증의 원인이 예예.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어떤 뭐 치료사가 그러더라고요. 네. 뭐 허리 아프면 뭐 요방형근. 네. 근데 그러면 통치방으로 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쿼드라터스 룸바름이라고 하는 요통에 상당히 요통을 일으키는 그 요방형근이라는 것이 네네네. 아주 깊숙이 있어요. 그래서 만성 요통하고 관계가 있는 건 맞지만 사실은 그게 모든 아니에요, 요통의 원인이 아니에요. 될 수는 절대 없죠. 그래요? 요통의 원인도 이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네네네. 최소한 7, 8개에서 많게는 20까지 가깝게. 저희 학회에서도 제가 이제 그 하는 학회에서도 보통 12가지 이상으로 20가지 가까이 분류를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통을 손등에 요통혈이 있어요. 손등에요? 요통혈이 있습니다. 예예. 손등에는 네. 낙침혈이라고 해서 목이 안 돌아갈 때 쓰는 혈도 있고요. 예예. 허리 안 좋을 때 쓰는 혈도 있어요. 손등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모든 요통이 그걸로 들을까요? 안 그렇겠죠. 그렇진 않겠죠. 네네. 이게 K한방적인 접근, 다시 말하면 원인과 분석을 다 해갖고 하면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아직 그렇게 되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고 손등에다 침 나가지고 협착증이 나왔다. 그런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K한방적으로 접근을 해서 자꾸 딜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안 되면 또 논문을 보고 저는 환자들 보면서도 네. 지금 제가 3번 오셨는데 네네. 어깨에서 소리가 나요. 뚝뚝. 그렇죠. 근데 예, 일반적으로는 어깨 경관절에 소리가 나는데 이 네네. 친구는 어디 소리가 나냐면 젊은 친구예요. 28, 네네. 29살짜리인데 견갑골에 소리가 나요. 견갑골 여기요? 그렇죠. 뒤에 그 네. 세목 위쪽에 소리가 거기서 나요. 소리가 왜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거를 네. 잡으려고
어깨 임핀지먼트인가 접근해보고 네네. 정거근 문제인가 접근해보고 그다음에 윙스캐플러인가 윙스캐플러라고 해서 이제 견갑골이 들리는 게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건가 다 찾아보는 거죠. 네네. 근데 결론이 어떻게 진단지 났냐면 뭐라고? 3주 만에 났냐면 예. 이 친구가 옛날에 예. 이력을 들어보니까 다쳤어요 살짝. 네네. 근데 저한테 그런 환자가 있어요. 압박골절 다시 말하면 응. 쿵 하고 엉덩이를 쪘는데 네. 허리가 아프다고 왔는데 이분이 분명히 MRI 상으로는 요추 4번하고 네. 그다음에 흉추 12번, 요추 1번이 다쳤어요. 네네. 근데 통증은 없고 어. 허리가 약화돼가지고 이 옆구리 쪽이 네네. 갈비뼈가 힘을 못 줘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요. 앉지 못하고. 예. 이런 환자는 압박골절로 1번하고 4번이 다쳤지만 실제 검사를 보면 경추 1번부터 천골까지 네네. 앞진을 내보면 네. 절반 정도가 통증 다 있는 나오고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은 통증은 심하진 않은데 근육에 힘을 못 줘요. 신경 문제죠. 신경적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 롱트락션 러브라고 해서 여기 네. 장형신경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고 네. 그 신경은 목에서 나오거든요. 그냥 엉덩이 한번 쪘는데. 네. 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알아내고 분석하고 검사하고 찾아 올라가는 게 네. 이제 제가 K한방을 자꾸 주장하는 거고 요통 같은 경우도 네네. 너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네. 갑자기 삐끗해서 오거나 네네. 종이 한 장 들다가도 와요. 맞아요. 예. 한방에서는 뭐 신호요통, 뭐 위장이 문제냐, 네네네. 신장이 문제냐, 그다음에 대장이 다른 장기 문제냐, 뭐 이런 문제로. 장기 예. 문제하고 연결해서 해서 무슨 뭐 그런 침법들이 많은데 네네. 그것도 뭐 상당히 일리가 있고 뭐 잘 듣는 것도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들어가면 그게 예를 들면 어떤 근육이 다쳤냐. 예. 예를 들면 내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네. 허리가 안 좋아요. 그러고 왔는데 사실은 보면 등 쪽하고 가깝게 아픈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척추 기립근이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척추 기립근은 목 아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엉덩이까지 붙어요. 근데 걔가 허리를 딱 다쳤다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급성 요통들은 예. 허리, 장골, 요추 4번 아래가 아픈 게 아니라 네네. 요추 4번 위가 아픈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쳐서 오거나 뭐 네네. 허리 숙였다가 다치거나 네네. 물건을 들고 아프거나 이런 젊은 분들이 많죠. 근데 그렇게 삐끗삐끗 하시던 분이 이게 약간 습관처럼 나이 들 때까지도 허리를 자주 다쳐서 네. 정말 그냥 나는 고질병이야 허리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걸 얘기해 드리면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어깨 50견이 생기면 네네. 50견은요. 네. 저희가 이제 의학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상태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네네네. 처음에 아주 미세하게 석회가 생겨요. 노화로 인해서 요 이제 주변에. 그 주변에 어깨, 그러다가 예. 걔가 어느 정도 치약처럼 뭉쳐지면서 굳어지는구나. 굳어져요. 근데 예, 그 예, 단계가 어깨 통증이 가장 심해요. 예. 그 단계는 네. 어떻게 해도 아파요. 밤에도 아프고 낮에도 아프고. 네네. 손도 못 드실 때가 그쵸? 그 단계네요. 그 단계고 막 예. 욱신욱신하고 그거 치료 잘못 받아가지고 네네. 열 치료하면 더 안 좋아지는 엄청 거예요. 악화돼요. 그래갖고 어떤 데 갔는데 침 넣고 거기다가 열을 쐈다. 그럼 훨씬 악화돼요. 그래요. 저 예전에 50견 같이 팔 못 올릴 때 있었거든요. 한국에 갔는데 유명한 이제 한의사 스님이라 그래서 갔는데 이 못 올리는 팔을 막 뒤로 꺾으시고 막 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너무 아파서 비명 지르고 울다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치료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있고요. 실제 뭐 여기를 샥 웨이브라고 해서 네. 깨는 경우도 있고 그 이렇게 굳어 있는 거를 네네 깨주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뭐 조금 굵은 침으로 깨는 경우도 있고 네, 저도 네, 네. 하긴 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션 아큐펑처라고 해서 동작 침법이라고 네, 그거 했나 보다. 침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죠. 너무 그래서 아파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고치긴 했는데 예. 멕시칸들 중에 우리 그 히스패닉들 중에 네네. 저한테 웃으면서 네. 해피 톨처라고 얘기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톨처긴 한데 네.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네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니까. 나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너는 고문하는 사람이야라고 그러면서 맨날 웃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네, 우리 청취자분께서도 선생님 목 어깨가 늘 문제라고 그렇죠. 재채기 한번 잘못해도 허리가 삐걱하신다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설명하다 길어졌는데 네네. 그 석회라는 것이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분필처럼 딱딱해지는 단계까지 네. 가면 이제 굳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허리도 그래요. 모든 허리도. 근육이 염증이 생기거나 네. 노화가 생기면 네. 혹은 젖산이 축적되면 이게 석회화가 돼요.
다시 말하면 어깨를 마사지를 한다거나 뭐 네네. 따뜻하게 한다거나 살짝 아플 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젖산이나 이물질들이 빠져나가면서 어깨가 네. 시원해지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하면 만성 어깨 통증, 네네. 어깨 등 통증, 만성 요통이 생기면 음. 심지어는 이런 게 계속 쌓이면 그 근육 사이에 파이버 네네네. 사이에 네네. 아주 미세한 점 같은 석회들이 쌓여요. 오. 그러면 어떤 분도 사실 계시느냐? 그게 네. 한 군데 집중되면 사실 깨기도 좋죠.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아. 종아리가 아픈데 예. 찍어도 안 나와. 그럼요. 그런데 만지면 너무 아파요. 아, 찍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찍어도 안 만지면 나와. 근데 왜 그거를 그래요? 아주 고밀도 MRI로 찍으면 네네. 그 아주 미세한 석회 석회가? 덩어리들이 네. 아주 미세하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뭉쳐 있는 게 아니라 다발적으로 퍼져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게 젊을 때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고치면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죠. 네네. 그리고 허리가 나 그냥 아픈데 뭐 그냥 건들만 해 그러고 계속 넘어가는 경우가 네네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아주 쉽게 요추 염자라고 해서 다칠 때 네네. 물론 사실 요추 염자는 저희 한의원 오신 분 중에 아직까지 2번을 넘은 분은 없어요. 아, 그 정도로요? 요추 염자는 어느 한의원이나 예. 쉽게 치료가 되는 3번 거예요? 정도 온 분이 한두 번 있었나? 네. 거의 없어요. 이거는 치료해드리고 네네. 테이핑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 약을 먹는 경우도 있고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두 주면 거의 끝나고요. 네네. 3번 온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요통 그러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게 네. 뭐 요추 염좌인지 뭔지 그렇죠. 모르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아, 나는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나 금방 났어 하시는 분들 계시고 있고. 어떤 분은 갔는데 난 똑같은 데 갔는데도 안 나 하시는 분들 이유가 계시잖아요. 뭐냐면 예. 만성적으로 예를 들면 근육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 삐면 진짜 심하게 돼서 네. 좀 한두 달 가는 경우가 있고 네네. 진짜 그야말로 요추 염자로 오면 음. 그건 진짜 간단해요. 아, 그래요. 그거는 제가 볼 땐 그거 못 고치는 한의원은 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허리가 아파가 아니라 요통에도 뭐 때문에 많아요. 내가 그렇죠. 아픈지를 아셔야겠네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주로 이제 급성으로 오신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가볍게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급성으로 왔지만 네. 알고 보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오신 분들 그런 분들 검사해 보면 금방 알아요.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와요. 그런 분들은 사실 병원 가면 무조건 수술하라 그러시잖아요. 급성을 수술하라고 그러지는 만성. 그렇죠, 만성. 예. 근데 이제 병원에서도 무조건 수술하라 그러진 않고요. 네. 치료를 해도 안 될 안 경우. 될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시술이 많아요. 시술이라 그래서 그건 어떻게? 이렇게 약간 굵은 대롱을 네네네.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아직까지는 협착증 디스크 얘기를 안 했는데 예. 그게 심한 경우는 옛날에 막 수술을 했는데 음. 수술을 하면 후유증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수술을 해가지고 만약에 피문을 받거나 그러면 그 네네. 위에 아래 분절에서 척추 예를 들면 4번을 했다. 그러면 네네. 위아래 3번이나 5번 분절에서 네네. 1, 2년 지나면 반드시 서큘레이션 때문에 굳어지고 그다음에 요 통증이 생겨요. 4번이 아니라 이제 3번하고 5번이 생겨요. 네네. 이런 환자는 제가 여러 번 많이 봤어요. 아, 그렇군요. 크네요. 네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은 좀 낫지만 조금만 그냥 평범하게 살면 네네. 그 수술한 부분이 아니라 그 위아래 부분이 점점 문제가 생겨서 네네. 저한테 오신 분 중에 3번 수술한 분까지 있는데 아. 제가 그분은 저한테밖에 안 오세요.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는데 네, 일반 네, 치료로는 네. 불가능하시고 아. 해도 소용이 없고 네네. 그분이 좋다니까 여기저기 다 다녀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도 어디 협동 잘한다 그래요. 얼른 가보시라고 가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주만에 와가지고 컴플레인을 얼마나 하시는지 어쨌든 그렇죠. 그 수술을 많이 할수록 음. 주변이 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네네. 굵은 침으로도 잘 안 되고 다른 요법으로 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분들은 진짜 연명하는 치료, 통증을 조금씩 연명. 없애주는 거. 그래서 제가 정말 제발 부탁인데 수술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네네. 제발 부탁인데 한 달만 좀 와보세요. 아, 정말 일단은 제가, 네. 사실 이 요통 관련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게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다행인 게 오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거 몇 주 하실 거잖아요. 제가 한 달 반을 유통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허리 문제 궁금하신 거 진짜 네네, 많으시거든요. 그럴까요? 우리 방송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네네네. 저희가 원장님하고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네. 네네. 자, 그래서 사실 제발 한 달만 와보시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전화하시는 분들한테 특별 혜택 아, 네네. 제가 주신다면서요. 항상 예.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전화 주시면 네. 네, 제가 뭐 30% 캐시인 경우에 캐시인 30%, 경우에 30%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를 제가 좀 드려야 되잖아요. 일단은 전화번호가 818 지역이고요. 923-7004번입니다.
818-923-7094번으로 전화하셔서 수술 날짜가 잡혀 있는데 하시는 분들, 수술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전화 문의하시고 원장님 한번 만나보시면 네네, 한 아까 번만, 요통 염좌 같은 거는 금방 아, 고치신다고 그런 건 하니까. 뭐 다 잘하십니다. 어떤 그러니까요. 한의원이나.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전하는 말씀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오늘 원장님께서 또 팁도 준비해 주셨고 특별한 얘기 많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백투에덴의 김인철 원장님과 함께 앞에서 요통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근데 진짜 허리 통증, 이거는 뭐 남자분, 여자분 할 것 없이 그렇죠.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캐시로 혹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오늘 전화를 하시면은요, 30% 세일 네. 딱 한번 준비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예. 저희는 오시면 네. 가격이 딱 정면에 딱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고시가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 원장님께서 항상 꿀팁을 주시잖아요. 이 시간 또 준비 기다리시는 분들. 길을 쫑긋 세우시고 짧게 얘기할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네.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네. flutters라 그래요. 영어로는 그 음. 비문증이라 그러는데요. flirting. 그러니까 뭐 많이 날아다니는 그쵸. 거? 예. 뭐가 떠다니는 거죠. 네네. 어쩌다 보면 없어지고 어쩌다 보면 막 있어요, 계속 있고. 있어요. 예, 예. 이게 그때 짧게 말하면 네.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건데 치료 자체가 네, 어려운 예, 건데 네. 어떤 연구 결과를 찾아보니까 네. 파인애플. 파인애플이요? 네. 예. 파인애플에 주로 들어있는 효소 네네. 중에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 브로멜라인이라는 요소는 파인애플에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 파인애플 예. 많은데 음, 요거를 음. 300g 정도를 네. 3달 먹었더니 매일. 네. 어. 75% 정도의 사람이 네네. 이 비문증이. 플러리가 없어졌다. 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네네네. 약간 신빙성에 대해서는 살짝 B급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네. 여러분이 정말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 그렇죠. 아주 좋은 방법이고 그렇죠, 그렇죠. 굳이 파인애플 멜때 안 드셔도 네네네. 아마존에 가면 네. 20불이면 약이 있어요. 브로멜라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혹시 나는 약간 이상해 어쩌다 보면 뭐가 하나씩 다녀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예. 고민하지 마시고 브로멜라인을 사셔서 네네. 근데 물론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네네. 이제 좀 심하신 경우는 오시면 음. 제가 이제 뭐 한의학적으로 네네. 눈 주변에 자원침을 놓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이거 외에도 사실 뭐 음.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네네. 이제 심한 경우는 같이 해야 되고 간단한 경우는 브로멜라인 이 아. 하나로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라는 와. 연구 결과가 있어 제가 소개. 파인애플만 열심히 챙겨 드시든지 네네. 아니면은 사 드시면 브로멜레인 약을 사 드시면 그렇군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불편함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은 또 원장님한테 그렇죠. 가시면 이게 뭐 안과에서도 잘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럼, 해보세요. 그럼 오지 마시고요. 정말 불편하면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원장님과 항상 이 시간에 백투에덴 8가지 요법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방송 중인데 계속 전화와요. 이제. 왜냐면 그런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자, 오늘 벌써 7번째 이야기 그러네요. 나눌 시간이에요. 예. 제가 이제 오늘 다음 주 8개 지나면 네네. 미리 예고는 질병별로 할 거예요. 질병별로. 예를 들면 네. 고혈압, 당뇨, 제가 암도 좀 많이 다룰 거고요. 네. 어떻게 이런 걸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오. 제가 잘 아는 MD 한 분 계신데 네네네. 의사 선생님이신데 네. 저한테 협업을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네. MD 선생님이 직접 협업을 요청하신 건 처음이었는데 제가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본인 의사고 네. 암 수술 전문하신 분이어도 예. 생활 습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지. 하는 맞아요. 거는 자기도 처음 들어봤다. 네네. 근데 그분이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어서 저랑 어떻게 연결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저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분을 처음 들었다 그러면서 네네. 자기 환자를 봐줄 수 없냐 그래서 제가 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너무 멀어요. 멀어서. 저 하루를 벌어야 되는데 저 돈 많이 주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못했는데 네네네. 그렇게 암도 음. 생활 습관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네네. 실제로 병원에서 구체적으로 절대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2주 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7번째고요. 예. 햇빛요법. 햇빛요법? 햇빛이 무슨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D, 뭐 광합성 뭐 이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예.
햇빛 요법이 어디에 효과가 상당히 좋냐면 네네. 비타민 D를 형성하는 데 효과가 좋다. 예.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학자들의 의견이 살짝 분분해요. 이 비타민 D 요법에 대해서는. 네네. 그러나 대장암에 관한 거, 뭐 여기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 있는 거 다 아실 거고, 네. 대장암이나 그다음에 직장암, 그다음에 최근에 연구는요, 네네. 그 갑상선 질환. 오. 이 갑상선 질환이 비타민 D하고 연결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D 요법으로 갑상선 질환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만나본 적이 제가 있고, 네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있는데 네네. 이 비타민 D 합성 하나만 놓고 보면 네. 나이가 들면 네.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들어서 합성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이 들수록 더 많이 그래서 보충제 먹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예, 예. 뭐 그것도 의사 선생님들이나 나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미국의 기준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요. 유럽이나 아시아는 좀 낮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생각보다 너무 높습니다, 여기는. 네, 그거를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분분해요. 예, 예. 근데 가장 좋은 게 햇빛 요법이에요. 햇빛을 그냥 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20분에서 30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네. 20분 정도만 쐬도 2주치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아,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20, 30대. 예, 젊은 그런데 사람들. 이제 40대가 넘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60, 70대가 넘었다. 그러면 네네. 매일 15분에서 20분을 쬐시는 게 좋아요. 매일. 정말 그걸로 비타민 D가 합성되냐? 네네. 물론 약간 그 비타민 D가 합성되기 위해서 단백질이나 이런 걸 조금 보충하셔야 되지만, 네네네. 뭐 비타민 D가 형편없이 낮은 정도까지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도. 네네. 근데 이제 비타민 D를 과하게 뭐 35 이상, 45 이상, 50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 예, 그걸 예. 반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꽤 많으세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뭐 그걸 뭐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 네네네. 단지 햇빛요법을 사용하시면 비타민 D뿐 아니라 네네. 자가 면역에도 좋다. 아, 근데 요즘엔 사실 캘리포니아 햇빛이 워낙 세니까 세죠. 다 가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막 마스크 눈만 내놓고 다 다니시는데. 선크림 바르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 네. 첫째, 실내에서는 안 돼요. 실내에서는 네. 햇빛을 받아도 예, 예. 비타민 D가 잘 협성도 잘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자외선에 블럭되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예. 몸에 준 효과가 굉장히 미미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실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창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열어놓고 직접 받을 수 직접 있게. 예, 예. 그러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낮에는 안 되겠죠. 너무 세서. 그렇죠. 예, 낮에는 예. 너무 세니까 예. 안 좋아요. 근데 그건 그래서 언제요? 네, 아침이나 혹은 아, 오후에. 오후에. 그리고 예, 예. 특히 이제 11월 달이잖아요. 네,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낮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괜찮고 여름에 너무 셀 때 네, 보통 네. 한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한 4월 넘어가면서부터 네. 한 9월 10월까지 특별히 온도가 높을 때 그때는 절대 직사광선 쐬지 마시고요. 마시고. 예, 예. 그럴 때는 아침 저녁으로 하시고 겨울 11월 이후는 낮에 하셔도 괜찮아요. 네,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면은 꾸준하게 2, 30분 정도만 그렇죠. 햇볕을 쬐 주시는 것만으로도 20분이면 돼요. 20분이면 네. 그럼 내 몸에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게끔 됩니다. 예.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농도의 차이는 있죠. 네, 그다음에 네, 얼굴이 좀 그러시면 얼굴만 가리시고 집 음. 안에서는 조금 등이나 네, 네, 네. 그런 데 좀 내놓고 하시면 옷 좀 좋고요. 짧게 입으시고. 예, 보통은 팔다리만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반바지 반팔. 네, 네. 예, 그 정도만 해도 이렇게 햇빛 아까 햇빛 요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게 굉장히 그럼 많다는 있어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예. 제가 햇빛 요법으로만 고친 사람 중에 하나가 네. 산후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요? 산우울증. 산우울증. 산우울증은 예를 들면 애기 젖을 먹이는데 약을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시어머니가 엄청 고통을 토로하셔서 네, 네, 네. 하루에 2번을 강제로 데리고 나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아. 그래서 하루에 2번을 네. 30분씩 나가서 햇빛 쬐는 것만 해라. 네, 네.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보름만에 있다. 고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 햇빛 요법으로도 네. 우울증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게 음. 어렵거든요. 그걸 다 아는데도 못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날은 오늘 해가 이렇게 떴나 이것도 잘 모르게 네, 그다음에 생활하실 뭐 때 있잖아요. 시행에 나가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네네. 면역력 향상 당연히 좋고요. 네. 면역하고 백혈구는 굉장히 제가 제 사이트에도 올려놨는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좋고요. 예. 많은 분들이 뇌 걱정 많이 하셔요. 연세 네네, 드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뇌 인지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 많이. 아,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광합성 광합성. 김이 어쩔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가려야죠. 얼굴은 얼굴만 조심하세요. 가리시고 얼굴은 조심하세요. 팔 다리만 그럼 내놓으셔도 충분합니다. 그거로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생활 습관처럼 계속해서 좀 뭔가 노력을 좀 해야지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뭐 여러 가지 진짜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원장님하고 이런 얘기 나누다 보면 진짜 시간 빨리 가거든요.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요통 관련해서 네네. 또 뭐 요통 말고도 여러 가지 질환 관련해서 내원하셔서 또 이제 캐시로 결제하시는 분들께는 원장님께 30% 특별 네, 혜택도 네. 준비해 주시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생활 관련해서 나 이런 거 정말 고치고 싶다 하시는 네. 분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818 지역이고요. 923-7004번입니다. 818-923-7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백투에덴의 김인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